자, 대리입니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법률행위의 대리예요. 우리 지금 법률행위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는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죠. 직접 처리하고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죠. 예. 그럼 사장님 못 돼요. 사장님이 되려면 밑에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것들을 철저하게 다스려서 나 대신 업무 처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은 내가 취하는 제도. 이게 뭐죠? 이게 대리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 부하 직원들 시켜서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후자 쪽이죠. 후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제도가 그런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내가 가서 하면 돼요. 내가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하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3개, 4개, 5개를 업무 처리해야 되는데 장소가 다 달라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내가 처리한다 그러면 난 한 군데만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2군데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나는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포기하던가, 포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그냥 다 감수하던가, 아니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업무 처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걸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포기하고 손해가 생기면 그냥 손해 감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시켜서 업무 처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내가 다 지는 제도는 업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효과를. 그래서 생긴 게 뭐죠? 대리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제도의 기본은 이건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하고 어떤 법률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얘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미성년자였대요. 또는 제한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의사결정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법률행위 할 때. 그러면 완벽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법률행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는 다 여기에 귀속시키는 제도. 이것도 대리제도예요.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법적으로 대리해서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이걸 법정 대리다. 법정의 의미가 뭐예요? 법률 규정인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걸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그러잖아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누구예요? 친권자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때 그 법정이 뭘 의미한다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란 뜻인 거예요. 그 법률 규정이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해요. 부모가 이혼할 때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한 사람을 정하는 거고요. 다 어디 정해져 있어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정 대리고요. 아니면 직접 법률행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을 여기 가서 해야 된다고. 더 중요한 일을 여기 가서 해야 되면은 얘는 여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병하고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임의 대리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해서 임의 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가갖고 야 가서 이러이러한 법률행위를 나 대신 좀 해라 라고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권한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권한을 준다. 줄 수를 써서 수권행위다. 수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 아시죠? 권한을 수여한다 그래서 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긴다. 이걸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 쫓아가세요. 크게. 임의 대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하죠? 한국 사람들 영어 참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근데 말을 못할 뿐인 거예요. 영어 말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못해요? 영어 진짜 잘해요. 영어 번역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영어 말 못하시는 분들도 외국에 놀러 가고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것들 보고 대충 다 알아요. 중국이나 일본 애들 기절합니다. 한국 사람 보면요. 암산? 한국 사람 암산 예술이에요. 그렇죠. 100단위도 웬만한 건
뭐 10단위 뭐 이렇게 해서 뭐 35달러씩 해서 7명이다. 그럼 대충 나오잖아요. 얼마요? 3, 7이 21, 4, 5, 20, 5, 7이 35. 그러면 245. 금방 나오죠? 외국 애들 그거 맞히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우와! 그래요. 걔네들은 계산기 뚫겨야 되거든. 한국 사람 잘해요. 근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잘난 체 한다 그랬거든.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그쵸? 실제로 잘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해본 거야. 전부 뭘로 했어? 눈으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느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걸로 했으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말로 했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시키는 거야. 처음 나오는 용어는 크게 떠들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길 가다가 떠들면 길 비켜준다 그랬죠. 전철 타서 앞에다 대고 해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3번만 하면 자리 비켜준다 그랬죠. 깔끔하게 비켜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 관계 없어요. 법정 대리 뭔지 뒤에 거 말고 뒤에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임의 대리는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사람이고 법정 대리는 애가 부족하니까 법률 규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런가요? 얘를 대리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모든 용어 정리가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또 권리 분석도 전부 대리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권리 분석이 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맞아요? 왜 그래? 대리니까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안 돼. 지금 우리 뭐 공부해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는 대리인 중심으로, 권리 분석도 대리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죠. 자, 그러면 대리라고 하는 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요. 대리는 대리인이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불러 항상. 누구요? 다시 한번 뭐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얘는요.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얘는요. 제3자 또는 상대방. 갑하고 을이 봤을 때 병은 제3자예요. 근데 을이 법률 행위할 때는 뭐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갑하고 병이 서로 권리를 주고받을 때도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3자라 불릴 때도 있고 상대방이라고 불릴 때도 있겠죠. 시각에 따라서. 아니 갑하고 을이 서로 대리권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가서 법률 행위 좀 해라 라고 할 때는 제3자잖아 쟤는. 근데 을이 병하고 법률 행위 할 때는요. 법률 행위 상대방이죠. 또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갑한테 귀속이 된다고? 갑이 책임진다고? 그럴 때는 갑하고 병이 서로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를 지금 설명을 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귀속된다의 의미가 갑이 가지고 있는 3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3억짜리 부동산인데 을한테 가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갖고 와라. 3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을이 가서 병하고 법률행위하고 시장에 나가보니까 이거 3억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 빨리 파는 게 상책인데 2억 7천 정도면 빨리 팔 것 같아. 안 그러면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2천만 원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2억 7천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에? 2억 7천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럼 을이 2억 7천에 팔아서 갑에게 갖다 주는 돈이 얼마예요? 2억 7천? 3억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3억 3천 받을 수도 있죠. 가서 보니까 얘가 이거 굉장히 사고 싶어 해요. 시가는 3억 정도인데 한 10% 더 불러도 제가 살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고도 사잖아요. 그렇대. 그래서 3억 3천 받았다. 갑은 3억 정도 받으면 만족한다 그랬는데 그럼 갑은 얼마 갖다 줘요? 3억 3천. 이게 직접 귀속된다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얼마를 받았든 관계없이 이익이 생겼든 손해가 생겼든 그 효과는 다 누구한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 다시 한번 여기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고 그랬죠. 그럼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누구하고 하는 거야?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 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하고 표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 할 때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죠. 표시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해요. 그런데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시험에 한번 나와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황했던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제도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분리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 한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잖아요. 암기했으면 이건 틀린 말이야. 암기해서 끝났으면. 근데 이게 전체 구도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게 맞는 말로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했다고요? 대리인이.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됐어요? 본인에게 귀속됐잖아요. 이게 대리제도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대리행위 할 때 을이 하루 종일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언제나 갑을 위한 행위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또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하죠. 아니 뭐 물건 집에 갈 때 사가려고 물건도 또 살 수도 있고 집에서 저 같으면 가끔 가다 퇴근하냐? 네. 어디냐? 여기 홈프로스 앞입니다. 그럼 들어가고 신선식품 나 사와라. 왜? 끝날 때 사는 게 싸대. 그거는. 그럼 들어가고 사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지 뭐 그거. 그래서 10,000원 들었습니다. 너 안 먹냐? 먹습니다. 됐지? 그럼 끝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행위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 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 누구를 대신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얘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있지만, 즉 법률 효과가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행위도 있지만 갑에게 귀속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분해야죠. 내가 법률 효과를 나한테 귀속시키려고 하는 행위도 있지만 내가 비록 법률 행위했지만 법률 효과는 갑에게 귀속시켜야 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고. 별도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 쫓아해봐요. 뭐라고요? 현명. 이름을 밝힌다. 권리 귀속의 주체를 밝힌다. 이건 누구에게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 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명은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묵시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들으신 적 있나요? 명시적인 의사표시보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새 이야기 안 해드렸어요? 새? 포함적 의사표시,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무슨 행위는 무조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내가 샀는데 사기당해서 샀어요. 10,000원에. 그러면 가가지고 사기 치셨으니까 나 이거 취소할래요. 10,000원 돌려주세요. 그럼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죠. 그럼 10,000원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가져가고 돈 내놔 이씨 그러고 있다고. 취소하겠다는 말 안 했잖아. 근데 얼굴에다 던지고 돈을 내놓으래. 그럼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새 이야기 해줘야 돼요.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여기다가 새 맞죠?
말하는 새야, 말하는 새.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그려야지. 제가 그냥 여자분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얘가 헤이 아가씨 너 참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아가씨한테. 사람이 그래도 승질 나는데 새가 너 참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저런 무슨 앞에다가 개짤 붙여서 읽었어. 저런 무슨 그쵸? 저런 새가 있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도 못생겼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누구 왕년에 꾸미면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화장빨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 좀 했어. 노란 것도 바르고 빨간 것도 바르고 막 바르고 왔어요. 바르고 왔는데 또 불러. 헤이 아가씨. 그래서 갔더니 야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 이렇게 못생겼다는 얘기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디 언제 못생겼다고 했어요? 그게 못생겼다는 얘기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가? 아니 호박하고 수박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의미 전달됐죠? 더 약 오르잖아. 그죠?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포함적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야. 더 기가 막힌 건 화가 나갖고 주인한테 가갖고 저 앞에 개자 붙였다 그랬죠? 저 새에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냥 확 끓는 물에 담가버리겠다고. 그게 뭔 소리요? 죽인다고 사우나 시킨다는 거 아니야? 끓는 물에 담근다. 여기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근데 충분히 의미가 전달됐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잖아.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겁먹었겠죠? 주인이 교육 잘 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가는 거예요. 쫙 째려보면서 갔겠죠? 못 불러 쫄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갔는데 여기쯤 왔는데 부르는 거야. 헤이 아가씨.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화가 났고 왜?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얘기합니다. 알지? 뭐라 그랬다고요? 알지? 그랬다니까. 못생겼다고 안 했잖아요. 쓰러졌겠죠? 그런 거야.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다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현명도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다 가능해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현명했다. 나는 갑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거죠. 이거보다 완벽한 대리관계 표시가 어디 있어요? 이건 대리관계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도 대리인으로 표시한 거야. 오기는 내가 왔지만 누구에게 줄 거라고 표시한 거예요? 갑에게 줄 거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현명이 맞아요. 근데 이거만 썼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 갖다 줄 거라고 쓴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쓴 거예요. 이건 대리관계 표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요? 을 자신에게 기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을 자신, 을 본인. 을 자신이에요. 본인은 항상 갑만이 본인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용어는 다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 저기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을 본인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을 자신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거는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을은 사실은 대리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착각을 해서 갑의 이름 안 쓰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 이름만 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을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도 혹시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아차! 갑 이름 안 썼네. 그리고 취소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을의 이름을 썼으면 무조건 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고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류식 행위라 그랬잖아요. 현명 분류식 행위라 그랬죠. 을이 매매계약서 매도인 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지 이름만 쓴 거야. 그럼 지 물건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위임장을 보여줬네. 그럼 위임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지 거 팔러 왔다는 얘기예요? 남의 거 팔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나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병원 보내야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휴가를 줬다. SNS 같은 데 그랬죠. 내가 나에게 상을 줬다. 그래서 비싼 옷 사놓고 할 얘기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상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얘기 없으니까가 아니라 자랑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애들 가끔 있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봐요.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애들 있죠. 미순이가, 그래서 미순이가 누군데 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병이 깊은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인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기 이름만 적었어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나는 대리인으로 왔다라고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사례로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위임장 제시밖에 없는 거예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었다 하더라도 현명은 된 거다 아니다? 현명은 된 거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 그거 안 읽었는데요? 아니 이건 지가 잘못한 거지. 그건 지가 책임져야지. 그렇겠죠? 자, 요거예요. 여기 이제 대리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대리행위 할 때 뭔가 잘못된 상황이 생겼다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대요. 아니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됐다. 이건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비통착이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엄청 두들겨 맞고 강박당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그럼 본인이 엄청 두들겨 맞고 강박당하고 있으면 대리인이 의사결정 자유롭게 못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프겠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도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건 정상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가 달랐다는 거야. 다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했대요. 그럼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 의사표시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했으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억에 팔아오라 그랬는데 현장 가니까 3억에 안 팔릴 것 같고 놔두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2억 7천에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 의사결정 다 누가 해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표준해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하냐?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행위 할 수 있어요. 재산상 법률행위는. 그런데 불법행위는 어때요? 불법행위. 불법행위 한번 볼게요. 갑이 팔아오라 그런 게 아니라 갑이 야 이거 좀 하나 사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병내 가게에 저게 있네. 그래서 이거 파시죠. 그랬더니 안 판대요. 왜 안 팔아요? 그때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내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안 판다는 거예요. 좀 파시라니까요. 지금 갑이 사오라 그래갖고 내가 대신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판다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눈을 부라리고 서로 찔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분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그날 밤에 담장을 넘었네. 그 담장을 넘었으면 그냥 훔쳐갖고 오지. 또 거기다 써놨어. 뭐야? 갑을 대신해서 을이 훔쳐갑니다. 이러고 써놓고 갔어요. 경찰이 그 다음날 누구 잡으러 갈까? 갑 잡으러 갈까? 을 잡으러 갈까? 왜요? 쥐가 써놨잖아. 쥐가 훔쳤다고. 그렇죠. 일단 자수범이네. 그렇죠. 자수범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잡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님 내가 분명히 갑을 대리해서 내가 훔쳐간다 그랬으니까
법률효과는 다 갑한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사가 뭐라 그래? 야, 그건 민사지, 나는 형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요, 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한 놈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혼합사실행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순수사실행위,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거 있죠. 유실물 습도. 이게 사실행위예요. 자,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 하러 가다가 길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열어보니까 100달러짜리가 100장 들어가 있어요. 얼마요? 이거 금방 계산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연습을 좀 하셔야 돼. 10,000달러요. 100달러짜리 10개 있으면 1,000달러고 100개 있으면 10,000달러요. 10,000달러면 지금 우리 환율로 치면 1,200원 정도 한다. 그럼 얼마요? $1에 1,200원이면 10,000달러면 얼마냐고. 120만 원 아니고 1,200만 원이지.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이 정도 계산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걸 안 쓴 거야. 그만큼. 지금 나한테 막 화낸 사람이 있어요. 1,200 곱하기 100을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큰 걸.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됩니다. 되긴 돼요. 주웠어. 지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다가 주웠다고. 대리행위 하다가 하러 가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지갑.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동이 다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것도 정답이죠. 네. 또 그렇죠. 솔직해야지. 수업 시간에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보니까 CCTV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머니 넣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빨리 가서 환전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뭐 좋아요. 심각하신 분은 본인 갖다 줍니다. 갖다 줘야 되겠어요, 얘? 예, 사실의 행위는 대리가 없어요. 주웠으면 내가 점유이탈물 횡령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 갖다 줘서 본인을 찾아주든가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갑 갖다 줘?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행위는 대리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신분행위. 신분행위를 가족법상 법률행위라고 해요. 혼인.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나 대신 혼인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라. 그 다음부터 내가 같이 살을게. 잘못하면 걔하고 사는 수가 생기죠. 살아보니까 얘가 더 나아 이럴 수도 있죠. 그래, 신분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모든 법률행위가 다 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사시는 초능력자죠. 불사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뭐든지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을 때인데, 자,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 하려고 보니까 이 병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가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 상대방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직접 가서 헤딩 해봐야 머리 깨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또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법률행위 하게 되면 좀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더 선임을 해요. 갑이 가서 3억짜리 부동산을 팔아오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너무 세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해서 네가 가서 좀 법률행위 해라. 그러면 결국은 지거 팔아오란 얘기요, 갑거 팔아오란 얘기예요. 갑거. 근데 얘는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얘는 누구 대리인이냐? 갑의 대리인이지. 갑거 팔아오라고 했잖아.
생각을 좀 해봐요. 을이 지가 팔아야 되잖아. 누구 거 팔아야 된다고. 갑 거 팔아야 되는데 무섭다 그러잖아. 자기가 상대할 상대방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 아니면 단순한 심부름이나 이렇게 좀 해야 될 사람을 하나 선임을 해서 누구 거 팔아오라고? 갑 거 팔아오라고. 그럼 A는 도대체 누구의 대리인이란 얘기예요? 갑의 대리인이란 얘기예요. 을은 갑의 대리인이고 A는 갑의 대리인이야. 그런데 을은 갑이 선임했지만 A는 누가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했다고. 아시겠죠? 하지만 A도 갑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을의 대리권하고 갑의 대리권은 서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인? 왜 복이라 그래? 중복됐다. 중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했다? 을 이름으로 선임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본인은 항상 누구라 그랬어요? 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기 있는 애.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대리인이 그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는 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인 갑의 대리인. 대리인이 쫓아해봐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그렇죠. 또 여기서 누구의 대리인 쫓아오시면 안 되죠. 그건 쫓아하는 게 아니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A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한번 봐봐요. 그럼 임의 대리인이란 얘기는 갑이 을을 선임해서 야, 너 나 대신 가갖고 병하고 좀 법률행위 한판 단판 좀 한번 짓고 와라 라고 쟤한테 위임을 할 때는 얘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위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가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럼 갑한테 저 자신 없네요 라고 해야지. 갑도 몰래 지 맘대로 조용히 A 선임했어요. A가 보니까 얘 음이 무서운 거. 얘도 무섭죠? 그러니까 조용히 누구 선임해? B 선임하는 거예요. B는 안 무섭냐고? B도 무섭지. 그러니까 좀 더 센 애 누구요? C를 선임하네. 그러니까 C도 어휴 무서워. 갑한테 가서 일 좀 해라. 그래. 무슨 일인데? 받아보니까 누구 일이요? 자신의 본인의 일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원칙적으로. 하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사임을 해야지.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책임도 그다지 크진 않겠죠. 선임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손해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선임 감독상 책임 정도는 지는데 만약에 이게 법정 대리인이야. 법정 대리인. 그럼 여기 미성년자 토지 30만 평 있는 애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 걔 토지 30만 평 있는 미성년자고 그 애비요. 애비. 그럼 애비가 법정 대리인 맞잖아. 얘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요? 아니잖아요. 저 5살밖에 안 됐어. 그럼 애비가 뭔가 법률행위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법률관계 전문가가 아니야. 공학 전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호사 사는데 5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 아들아, 애비가 요번에 변호사 하나 살까? 너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럼 아들이 뭐래? 비싸?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애비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5살 먹은 놈이 사법체계를 이해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비싸냐고 물어보는 게. 그죠? 일반인들도 사법체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5살 먹은 놈이 사법체계를 이해한 듯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비싸? 그럼 애비는 막 가슴이 벅찬 거야. 이놈 잘 키우면 우리 집안 떴다. 집안에 한 놈만 뜨면 거기 줄줄이 엮여가지고 집안은 그냥 하이클래스가 되는 거야. 상류사회가 되는 거야. 가슴이 뛰면서 좀 비싸된다. 한 5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 그랬더니 원래 이게 비싼 거란다. 그랬더니 걔가 뭐래?
그럼 참 맛있겠다 그러죠. 얘는 먹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럼 애비는 쟤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가 알아서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거야. 필요한 사람을. 그 대신 책임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쵸. 무과실 책임지는 거야. 모든 책임 다 지고 애비가 5살 먹은 아들 위해서 뭔가 대리인 선임하고 이럴 때는 그 책임 다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얘가 임의 대리인일 때는 갑과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 맘대로 복 대리인 선임 못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거든요. 그 대신 책임도 선임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손해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 선임한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지는 거야. 지가 알아서 복 대리인 다 선임하고 언제든지 선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도 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복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인 거야. 갑의 대리인인 거야. 그럼 가서 대리행위 할 때 갑의 대리인은 을이었고요.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할까?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할까? 예, 직접 대리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갑의 대리인은 을이고 을의 대리인이 납니다. 라고 한 거고 나는 직접 갑을 대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갑을 대리한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한 법률행위지만 법률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을을 거쳐서 갑니다가 아니야. 만약에 얘가 3억에 팔아라 라고 했는데 얘가 와갖고 3억 3천에 팔았대요. 3억 3천을 주면 얘가 자기가 3천 띄어먹고 3억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을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3억 3천 다 전달해야 되고 을은 그 받은 3억 3천을 다 누구한테? 갑에게 직접 줘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도 갑, 을, A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서 병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이게 권리가 직접 귀속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갑을 직접 해서 갑을 대리해서 A가 직접 대리하고 그 법률 효과도 비록 A가 했지만 갑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지. 왜? 그럼 복이 아니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단독 대리지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을의 대리권의 범위가 더 클까? A의 대리권의 범위가 더 클까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어쨌든 A는 누가 선임한 거예요? 을이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는 을의 업무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복대리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안 됩니다. 책으로 정리 안 돼. 지금 느낌 가지고 잘 간직해서 가는 게 좋지 뭔가 정리하려고 들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요거는 이제 대리권 있는 자들이 했을 텐데 정말 이상한 놈 또 하나 나와요. 참 이상한 놈 나오는데 갑하고 병 간의 법률 관계를 을이 대신하기는 했어요. 대신하기는 했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리행위 할 때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고. 대리권도 없는 놈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갖고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는 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 대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권대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대리인 거예요. 나중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나중에 그래도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무권대리로 남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도 없는 놈하고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잘 안 하죠. 우리도 봐봐. 누군가 3억짜리 물건 살라고 계약금 3천만 원 주는데 소유자가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걔한테 위임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안 해요? 반드시 합니까? 돈 3천만 원이나 주는데 확인 안 하겠냐고. 10만 원 줄 때도 위임장 있나요?
대리권이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할 텐데 대리권도 없는 자하고 이렇게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럼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 무권 대리는 둘로 나눠져.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현 대리라고 해요. 이 표현 대리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건 표견 대리로 배웠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요, 은는이가 조사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한자로 썼어요. 레포트고 뭐고 다 한자로 쓰고 시험도 전부 한자로 나왔고, 우리 큰 놈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 놈이 내 대학 때 이렇게 대학 교재 이렇게 보고 아버지 책은 전부 한자예요 그러더라고. 전부 한자야.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레포트 같은 거 한글로 썼다간 다 찢어져요. F야 F 그냥.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PC라고 하는 게 제가 군대 갔다 오니 잠깐 연식 나오는데 예,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88년도 87년도 이때 87년도인가 보다. 86년도구나.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86년도에 복학을 하니까 2006년도에 복학을 하니까 복학을 하니까 PC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 군대 갈 땐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한글 문서로 막 작성을 하고 막 그래. 그랬더니 이게 한자가 전부 버튼 하나 누르면 한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볼 견자이기도 하지만 나타날 현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요거 요대로 쓰고 우리 한글 문서에 가갖고 요대로 쓰고, 쓸 때는 견자 표견 해놓고 요 표견으로 바꿔놓고 한자로 바꿔놓고요. 다시 한글로 전용해봐요. 그럼 현으로 그냥 바뀌어버려 또. 이래갖고 이게 현이 된 거야. 이게 이 80년대 말부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굳어졌어요. 89년도부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0년 지난 거야. 31년째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표현 대리로 정착이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대법관님들은 표견 대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의미는 표현 대리가 정확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뭘로 나오니까 표현 대리로 나오고, 그래서 민법도 표현 대리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얘가 어떤 수작을 부린 것도 있지만 얘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 표현 대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이 세 가지란 뜻이에요. 얘가 원인을 제공하는 유형을 세 가지라고 한다고요. 세 가지 볼 필요 없고 결론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갑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랬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협의의 무권 대리인 거야. 협의의 무권 대리. 여기서 협의의 무권 대리다라고 하는 건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 빼고 나니까 나머지 무권 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슨 협의를 한 겁니까? 이러 물어보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매년 계세요. 매년. 그것도 지금쯤 물어봐야지.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와가지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슨 협의해 놓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쓰러집니다. 한참 있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협의는 무슨 뜻일까? 좁은 의미, 작은 의미,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그런 뜻인 거야.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반 빼버렸잖아요.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무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대리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좀 띨띨한 사람이요. 이 사람 띨띨한 걸 갑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띨띨한 걸 나보고 책임지려면 책임져 안 져?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야. 주변 사람이 띨띨한 걸 내가 책임지는 제도가 있다. 그럼 사람을 만나면, 요즘에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신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변 사람이 띨띨한 걸 나보고 책임져야 된다. 그럼 손 내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맨 처음에 혹시 띨띨하세요? 그래갖고 좀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남이 띨띨한 걸 책임지는 일은 없다고. 그럼 법률행위는 했어요. 매매계약은 했다고. 했는데 띨띨해서 했다고. 표현대로도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했다고. 그럼 이건 유효로 해야 돼, 무효로 해야 돼? 무효로 해야지, 무효. 이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로 해서 병이 걸리치다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얘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얘는 띨띨해가지고 갑의 친구인 줄 알고 했다니까. 또는 갑의 아들로 알고 했다고. 갑의 아들인데 대리권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걸 갑이 책임지냐고.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법률행위 갑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법률효과가 갑에게 귀속되지만,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데 그냥 무효로 하지 않고,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이걸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로 한다고. 그 이유는 이거 3억짜리인데 가가지고 매매계약을 3억 3천에 했대네. 그럼 갑이 뭐야, 내가 너한테 내 거 팔아달라 그랬어? 이상한 놈이네. 근데 3억 3천에 했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유효로 하자 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추후에 승인한다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추인이라고 한다고.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데, 그때 유효도 어떻게 유효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7월 1일자로 했는데 얘가 추인한 날은 7월 15일이야. 그럼 이게 며칠자로 유효가 되는 거야? 7월 1일자로. 근데 이게 또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표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며칠자로 유효가 된다고요? 7월 1일자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소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니까? 어떤 경우야? 2억 7천에 했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럽시다. 그럼 추인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 거절해버리면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이제 3억 3천에 했을 때요. 3억 3천에 했을 때 갑은 추인하고 싶죠. 병은 뭐야? 3억짜리 얼마에 샀다고 지금? 3억 3천에 샀대잖아. 그럼 병은 가만히 있나? 병 뭐 해야 돼요? 철회해야지. 무효니까 취소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앞에서부터 제가 취소는 계속해서 앞에다 뭘 붙였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효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유효니까 취소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무효인 상태니까 취소란 말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뭘 쓰는 거야? 철회란 말을 쓰는 거야. 병도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병이 철회하게 되면. 그럼 한번 볼게요. 갑은 추인하고 싶겠죠. 3억 3천이니까. 병은 철회하고 싶다고. 취소란 말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 이번에 이런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갑이 먼저 추인해버리죠. 그럼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철회를 못해요. 을이 먼저 철회해버리잖아요. 그럼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해요. 더듬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갑이 추인하려고 당황해서 추추추 그러는데 병이 철회! 그래 버리면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갑이 추인했어요. 그럼 유효로 확정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한테 한 게 아니라 을한테 추인을 해버렸네. 그럼 추인을 하기는 했는데 병은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은 또 철회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추인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는다. 근데 죄송합니다. 알았어. 추인할 테니까 제대로 계약 이행해. 그러니까 을이 드디어 내가 책임 안 지게 생겼구나.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건데 원래는. 담배 하나 쭉 피우고 있는데 병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아이고 병 사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막 전화 드리려고까지 했는데 병이 철에 그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갑이 먼저 추인을 했어도 상대방이 모르는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체적인 대리예요. 이건 책 안 볼 거예요. 책 안 보고 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하게 본 수업할 때 보면 이런 것들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리관계도 요거 가지고 할 건 아니야. 쭉 넘기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157페이지 있죠? 여기 이제 쉬었다가 여기 할 거야. 무효 취소. 아시겠죠? 네,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